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에서 생산하는 보고서는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가 거래를 하면서 트레이더의 눈으로 바라본 시장 모습을 보고서로 만들어 투자자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 줄곧 강세를 보이던 달러가 이번 주엔 주춤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차트에서 하락하던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이번 주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하락하던 통화상은 금요일인 어제 0.53% 상승해 이번 주를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면 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 통화상은 하락으로 한 주를 마감하고 달러는 대세 상승기에 들어섰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달러 강세가 진정세에 들어서고 유로가 강세를 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 섣부른 결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요일 달러화가 크게 하락한 이유로 예상보다 저조한 미국 소비자 태도 지수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3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된 8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는 70.2로 전달의 81.2에서 크게 떨어졌을 뿐 아니라 시장이 예상한 81.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의 71.8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회복으로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사들은 테이퍼링 조기 실시와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던 터에 이번 예상을 훨씬 밑돈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는 달러 강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것을 말하고 미국 경기 회복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백신 보급에 따라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팬데믹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무너진 데 따른 감정적 대응도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연준의 입에 시선을 고정하는데 다음 주 공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통해 연준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테이퍼링 일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난번 회의에서 이미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실시 시기와 방식을 놓고 FOMC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부의장은 당장 9월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 반면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는 11월 FOMC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연준 총재들도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테이퍼링을 조기에 빨리 끝내자고 제안한 반면 댈러스 연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점진적 테이퍼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관측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케임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칼 샤모타가 제롬 의장은 연준의 통화 긴축 운영의 일정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잭슨홀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난 비농업 분야 고용 변화는 예상을 웃도는 큰 증가폭으로 잠시나마 조정 중이었던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를 놓고 미국의 웰스 파고 증권의 마이클 슈마허 거시 전략가는 7월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정책 변화 시기를 앞당기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94만 3천 명으로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84만 5천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동시에 발표된 실업률은 지난 6월에 5.9%에서 5.4%로 떨어져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고용시장의 뚜렷한 개선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슈마허 전략가는 7월 고용지표에 현재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언급하며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1735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는 1.1750 지지선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지점입니다. 주간 차트는 금요일 유로의 반등으로 하락으로 마무리할 뻔한 한 주를 상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유로 달러는 4시간 차트에서 모처럼 21선과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유로화 상승의 희망을 주었지만 이내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키며 유로는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유로는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20일 이동 평균선을 발판 삼아 금요일에는 반등했습니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건드린 유로는 다음 주 초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도 유로 달러는 20일 이동 평균선에 도달했는데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인 1.1896대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갤라호르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1.1920대에 있습니다. 한편 외환 시장은 주식 시장과는 달리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순식간에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불러온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갤라호른에서는 동영상뿐 아니라 텍스트로 보고서를 작성해 페이스북에 마련한 갤라호른 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문의하시면 갤라호른이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